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정원에 전교하였다. 한 명면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니 용렬한 의사로 치료하게 할 수 없다. 급히 내 일을 보내 병을 간호하되 마음을 써서 구제하도록 하라. 명년은 힘껏 싸운 장사다. 앞장서서 돌격하여 참핵이 매우 많았으므로 상이 장하게 여겼는데 이때 이르러 오른쪽 볼기에 탄화를 맞아 서울로 올라왔기에 이러한 명이 있었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상이 파유격 이름은 파귀이다. 관사에 나아가서 접견례를 행하였다. 일찍이 직선의 싸움에서 많은 자맥의 공이 있었으므로 상이 직접 가서 위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본국을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외적을 무찔러 주었으니 절하여 살해하고자 하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일찍이 서로 절한 바 있으니 이제 그만두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말리 멀리 길에 수고하여 들판에서 큰 고생을 하셨으므로 과인이 항상 마음에 미안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제 또 본국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외적을 죽이고 물리쳤으니 감히 절하고 살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저를 대신할 만하니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서로 업하고 앉았다. 상이 이르기를 흉악한 외적이 서울까지 접근하여 군사와 백성이 괴멸되고 종사가 거의 망할 지경이었는데 다행히도 대인의 위력으로 힘입어 흉적의 예봉이 조금 꺾여서 모두 물러갔으니 황제의 언덕이 망극하여 또한 여러 대인들의 공덕에도 감사하외다 하니 이유격이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도의와 제독의 국왕의 복입니다. 나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요란만 피울 뿐입니다 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어제 경리가 사로잡은 외적을 사살하며 말하기를 너가 반드시 조선 사람을 많이 배웠을 것이니 내가 통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다 하고 칼을 빼어 베며 말하기를 너가 조선 사람을 죽일 때 어찌 오늘에 와서 나한테 죽을 것을 알았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 외적은 우리의 원수인데 지금 이 말을 들으니 과인도 매우 통쾌하외다 하고 주례를 행하였다. 상이 자리에서 내려와 술을 부으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좌상에서 주례를 행하시니 행하시기 청하오니 너무 수고롭게 마십시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술은 축하하는 것이니 감히 내려와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유격도 따랐다. 유격이 말하기를 내가 주량이 적어서 아마도 많이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고 작은 정성이 이 자리에 있으니 대인께서는 양대로 드시기를 원하외다 하고 유격이 말하기를 힘써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배신을 시켜 술을 돌리라고 하겠습니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편안히 앉아서 술을 마시며 오를 것입니다. 현왕께서 너무 수고로우실까 걱정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말씀대로 하겠소이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께서 외적과 직접 싸워보셨는데 그들을 상대하기에 어떠하였습니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외적의 성격이 매우 사나워서 아무리 앞잡이가 죽어도 뒤에 있는 군대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55세이고 몸소 많은 싸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각종 오랑캐를 모두 겪어보았으나 외적과 같이 사나운 놈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기로 달려들어 짓밟으면 능히 용명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군사는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장수는 관리에게 배를 끼치면서 조그마한 공이라도 세워 왕에게 보답하지 못하니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너무 허물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천조의 대인이 본국의 일로 먼 지역에 와서 노고가 많으신데도 지방이 잔파되어 정성껏 받들지 못하는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으니 도리어 부끄럽고 감사할 따름이외다. 염려하지 마시오 하니 이유격이 말하기를 허다한 군사에 어찌 반드시 폐해가 없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병이 네 집 일로 이곳에 와 수고하십니까?
어찌 싫어하고 괴로워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모든 접대를 뜻대로 하지 못하여 한이 될 뿐이요 하였다. 유객이 언자 면 양을 내어 주방 하인에게 나눠 주기를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감히 받을 수 없소이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술이 이미 족하니 끝냈으면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굳이 권할 수 없소이다마는 몇 잔 더 드시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이겨내지 못하여 실례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또 사양하자 상이 따랐다. 예물단자를 증정하며 이르기를 감히 조그만 토산물을 가지고 작은 정성이 남아 표하는 바이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일찍이 많은 예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작은 정성이 남아 여기에 담겼으니 무리치지 마시기를 바라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명령을 감히 어기지 못하여 우선 단자만 받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절을 하고 물러가기를 청하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수고롭게 마시고 엄만 했으면 합니다. 자, 상이 그대로 따라 읍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93건 선조 30년 10월 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충청 병사 이시언이 사로잡은 외적 복전 감계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아비는 전 국왕의 장수였는데 관백이 찬탈할 때 피살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를 혐오하여 쫓아내어 가등 청정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군살 200여 명을 거느리고 처음에는 서생포로부터 청정을 따라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당초에는 남원을 치기로 약속하고 수륙으로 함께 나갔는데 소서 행장은 평숙에 도진과 함께 중로로 경유해서 먼저 남원에 이르러 독자적으로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청정은 장정과 함께 구분길로 경유했기 때문에 미처 이르지 못했고 관백의 별차는 수로로 경유해서 와서 모였습니다. 수로로 온 장수인 가등 좌 마좌 동등 여우 위문이 각각 1만 명을 거느리고 비전 제상인 병계수가 2만 명을 거느리고 용조사가 1만 명을 거느렸으며 중로로 온 장수로는 소서 섭진수인 행장이 1만을 거느리고 도진이 5천을 거느렸으며 구분길로 온 장수는 가등 주계전인 청정이 8천을 거느리고 흑전 갑비수인 장정이 5천을 거느리고 장종 아부가 3천을 거느리고 모리 중납언이 3만을 거느렸으며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장수는 그 모의 군사가 1만 4천에서 5천이 되고 서생포에 머무르고 있는 장수 천야좌경 대부의 군사가 5천입니다. 남원이 무너진 뒤에 전주가 그 소문을 듣고 따라서 흩어지니 행장이 들어가서 분탕질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행장과 청정의 뜻은 세 길로 나누어 직접 서울로 올라가려 했는데 관백이 사람을 보내어 전령하기를 서울은 침범하지 말고 9월까지 닥치는 대로 무찔러 죽이고 10월 안으로 서생포나 부산 등의 소굴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3일 길밖에 안 되는데 곧바로 돌아간 것이며 전라도에도 머물 뜻이 없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걸을 수 있는 자는 사로잡아가고 걷지 못하는 자는 모두 죽였으며 조선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은 일본에 보내어 농사를 짓게 하고 일본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은 군사로 바꾸어 해마다 침범하고 아울러 중국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10월 안으로 청정은 울산에 새로운 진지를 만들 것이며 올해와 내년 사이에 다시 출동할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백의 명령이 있으면 출동할지도 모릅니다. 대개 지방을 조금씩 침식하여 항복하는 자는 부려먹고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여서 토지와 인민이 점점 그들의 소유가 되면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정과 행정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행장이 평양에서 패배한 일을 청정이 늘 말하고 행장은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청정은 불가담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당초 강화할 때 행장이 속에서 말하기를 전조에서 장차 일본의 소원대로 해줄 것이다 하였으므로 허락했는데 봉사가 돌아간 후에 다만 봉왕한다는 일만 있었을 뿐이고 실제 이익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화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실제 일을 가지고 청정에게 말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직산의 싸움에서
갑비수의 군대가 많이 죽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다 합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사로잡혔으니 항복한 외인과 같이 대해주면 죽도록 힘쓰겠습니다. 칼이나 창 쓰는 재주와 포 쏘는 기술은 남의 모범이 되지는 못하지만 몸을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총의 묘기는 잘 압니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3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비만기로 박승종에게 전교하였다. 이 외적을 대강 문촉하였으나 술과 밥을 주고 달래는 말로 모든 외적의 실상과 군대 기계 등 모든 일을 다시 상세하게 묻고 또한 수길이 어느 곳에서 나왔는지 내력과 또 누가 지금 관백이 되었는지 등의 일을 다 물어볼 것이며 전에 사로잡아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군대로 삼았는지 종으로 삼았는지도 물어보되 판서와 함께 해야 한다. 또 이 외적을 격리 아문이나 형 군문에게 보내 속히 처리하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3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제독이 4, 5천 명의 군사를 진천을 경유하여 경주와 대구 지방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 부근의 고을들은 외적의 피해를 너무 심하게 입었으므로 행군 중에 식량을 공급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머무르는 곳에 식량을 계속 공급하기 위하여 아무리 온 도 내의 힘을 모은다 해도 수십 일의 공급을 결코 갑자기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니 매우 우려됩니다. 부득이 먼저 주선을 잘하는 배신을 보내 각도 감사 및 분호조 당상과 함께 급급히 양초를 준비한 다음에야 군사를 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마 제독에게는 적반사를 쉽게 아뢰게 하고 내일 상께서 양 경리를 접견하실 때에도 이러한 뜻을 진달하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대체로 이 외적이 소굴로 돌아갔으니 그 형세가 매우 성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외로운 군사를 먼저 적과 가까운 곳에 보내면 치기에는 형세가 약하고 지키려 해도 부족할 것이니 지금 군사를 보내는 뜻을 신들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내려보내서 양식을 좋지 않은 일은 어길 수 없으니 송수는 내일 안으로 나아가서 제독의 분부를 듣고 내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승훈도 내려보내야 할 것이나 이 사람은 내 도의 일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데 한 곳에 있으면 형편상 다 살피기 어려우니 부득이 송순을 차출해 보내야 할 것입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한 명령은 병이 깊은데 날씨마저 추우니 어찌 견딜 수가 있겠는가. 양피의 한 벌을 값을 주어 사 보내도록 호조에 말하라.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공조가 아뢰기를 본조의 그릇이 평상시에도 오히려 적어서 진대할 것이 있으면 시중에 있는 것을 빌어서 사용하고 도로 돌려주었었는데 별난이 있은 후로는 하나도 저장된 것이 없어 민간에 있는 것을 얻어다가 진대했습니다. 지난번에 소요로 인해 시민이 모두 흩어지자 삼강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버려진 그릇을 주워가서 그들의 마을에 쌓아두고 있는데 한성부에서는 본조의 주심에서 조달케 하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전에 아랜대로 삼강에 있는 것을 찾아서 중국 장수에게 진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추심하지 말고 함께 나라 일을 구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한승부가 아뢰기를 빈집 철거를 금지하는 일은 전에 승전으로 인해 오부로 하여금 여러 차례 알려서 늘 단속하게 하였는데도 무지한 백성들이 법을 무시하고 보통 일로 여겨 밤중에 남몰래 뜯어가며 두려워하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엄중히 법조를 세워 금지하지 않으면 나머지 집들도 날로 없어지게 될 것이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국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고의로 주의를 저지르는 자는 형추하고 심한 자는 사변하는 등
경중에 따라 주의를 다스림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4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한 명년이 집에 돌아가서 몸조리를 하기 위해 서서문 안의 인가에 이르렀는데 내일 출발한다고 하니 특별히 이 루에서 호송하게 할 것과 사용할 약물을 아우러 제급하게 할 것으로 본도 감사에게 하유하고 본사에서도 격려하는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한 명년에게는 이미 침의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가지 않고 약물도 보내지 않았으니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는가? 우선 여기에 머무르게 하여 약물도 주고 며칠 후에 형편을 봐서 보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4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가 양경리를 접견하였다. 이름은 회례이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이 누지의 왕님하니 미안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절을 하여 살해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경리가 말하기를 당치 않습니다. 제가 절을 해서 만나주신 뜻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그럴 수 없습니다. 업으로 합시다. 하니 경리가 따라서 그대로 업한 뒤에 자리에 앉았다. 차가 나오자 상은 자리에서 내려와 다리를 행하였는데 조금의 경리가 굳이 사양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절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경리가 따르지 않으므로 원만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4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경리 접반사 종사관이 아뢰기를 아침 문을 닫기 전에 경리가 신 이덕형을 불러서 들어오게 하므로 신이 나가서 보고 절을 하니 경리가 기둥 밖에까지 나와 답례를 하고 신에게 올라오라고 한 다음 병의 정세를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노약께서 염려해 주신 덕으로 조금 나았다 하였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와 감사하다고 절하고 도감을 없앨 수 없다고 말하려 했는데 경리가 굳이 내려오지 못하게 만류하고 자기 옆에 서 있게 하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기에 신이 부득이 그대로 서서 말하였습니다. 그에게 소생이 병중으로 있었으므로 오랫동안 직무를 살피지 못해 아문에 다소 불미한 사체가 있으니 매우 황공하다. 품첩으로 올리는 말씀도 미진한 바 있으니 노약께서는 급히 헤아려 달라 하니 경리가 웃으면서 저번에 통사와 방자를 삭감하는 일을 알리려고 하다가 배신의 체면 때문에 그대로 두게 하였다. 나의 일용생활에 소요되는 생선, 고기, 식초, 작물, 생강, 마늘 등의 물건은 모두 공급관이 실어온 짐 속에 있는데 별도로 도감관을 두어서 또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이 도감관은 배단을 끼치며 소요 물품을 지방 고을에서 운반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각 집사의 인원을 갖추어 문화에서 살피게 할 따름이다. 만약 관원이요 많은 것이 싫으시다면 4, 5인을 줄여서 분부에 따르겠다. 이 관원을 만약 끝내 다 없앤다면 소생이 무슨 면목으로 문화에서 살피겠는가. 체면이 거듭 손상되어 국왕께서도 감히 안심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다시 노야에게 절하고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하니 경리가 웃으며 이는 작은 일이니 개의할 것 없으며 품첩은 내가 서서히 살펴서 결정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찰의 편지 6 내지 7장을 내보이는데 모두 16경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근래에 분분하게 다투면서 모두들 참급은 조선 사람을 죽여 그 짓으로 외적인 양 꾸민 것이다 하는데 공을 살펴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맨손으로 외적을 죽일 수 있겠으며 조선 사람은 적을 바라보기만 하고서도 달아나는데 어떻게 뵐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경리가 그 편지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지난날에 외적의 머리를 조사할 때 밖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가짜 외적이 아닌가 하였다. 이에 신이 대답하기를 가짜 외적이라면 좌우의 길을 살펴보고 귀걸이 구멍을 뚫었던 흔적이 있으면 알 수 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외적의 머리는 모두 진짜 외적이니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이것이지 모두 다 심유경이 기만하는 말인데 소야가 다만 심유경을 보호할 줄만 알고 큰일을 무너뜨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큰일이겠는가 하고 또 그 속에 편지 한 통을 내보였는데 이는 바로 소안찰이 마총병에게 극심한 원망을 한 것으로서
겉면에 쓰기를 마총병을 끊는 편지이다 하였습니다. 경리가 웃으면서 신에게 이르기를 죄를 지은 심유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볍게 진술을 벌이는 것이다고 말하고 또 이 복량에게 말하기를 말들이 이와 같이 많으니 사체가 난처하다고 하자 복량이 말하기를 저날의 참에게 관한 일은 노이아께서 은밀하게 살폈다면 이러한 말들이 헛소문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통사와 문화관인을 물리치고 가까이서 은밀히 말하기를 소생이 듣기에는 노야가 5, 6천 명의 군사를 출동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고자 하였으나 군사를 많이 출발하면 양초가 부족하고 적게 발동하면 외적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노야께서 전일에 소생에게 말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두 서너 명의 장수들이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노야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경리가 대답하기를 부총 이 여매는 용맹한 장수이고 그 문화의 가정들 또한 건아가 많다. 전라도의 주둔하에서 분탕하는 외적이 많다 하니 쫓아가 죽여서 큰 공을 얻고자 한다. 내가 날마다 진수와 함께 상의하였는데 진수도 3, 4부대의 군대를 보내 외적을 쫓아 죽이려 한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전라도에 머무르는 외적이 있으면 천병이 때를 맞춰 남쪽으로 내려가 도벌하여 위력을 보여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외적이 전라도로 지났으면 경상도는 그들의 소굴과 가깝고 양초도 없으니 천병이 먼저 내려가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밀은 노약에서 헤아리기 바란다 하니 경리가 대답하기를 마땅히 기밀을 살피고 형세를 봐서 처리해야 한다. 군사의 일이라 한 가지로만 논할 수 없다 하고 이어 차를 재촉해서 신에게 권하며 속히 집에 돌아가서 병을 간호하라. 나도 요즘 옆구리가 매우 불편하여 음식도 전일과 같이 먹지 못하지만 큰일이 이 앞에 있으므로 하루도 누워서 조리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노약에서 늘 과군에게 가서 사례하므로 과군은 마음속으로 매우 불안하여서 노약에게 와서 절하고자 하나 노약에서 또 살해할까 염려되어 이번에는 승리를 보내 이러한 뜻을 진달한다. 전에 이미 두세 차례 살해하는 절을 받았으니 지금은 굳이 회사하지 말아서 과군으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라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설사 10번이라도 예의는 마땅히 갚아야 한다. 국왕은 바로 한나라의 주인이며 공의 위에 있으니 내가 어찌 감히 이곳에 앉아서 응당해야 할 예의를 폐하겠는가.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매우 불안하니 예의대로 행하여 피차가 모두 편안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가 꼭 가서 절하겠다 하므로 신이 감히 억지로 변론하지 못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경리의 일곱인 전보다 매우 온화하여 각별히 은근한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도감 난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일은 저녁 문을 닫을 때 그 비답을 기다리겠으며 군사를 출동하는 일에 대해서도 기회를 보고 처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다시 면대해서 여쭈 아뢰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4일 신유 7번째 기사 비만기로 이르기를 복전 감계의 경리는 분부에 따라 이제 처결해야 하겠으나 다만 그가 자기의 종 100여 명을 이끌고 오겠다 하니 이제 마땅히 좋은 얼굴로 대해주고 후하게 술과 밥을 먹이고 달래어 그 무리와 외줄들을 데리고 와서 충성을 바치게 하라. 만약 공을 세운다면 높은 벼슬을 주고 종과 말도 주어서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대우하겠다고 자상스럽게 타일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 외적을 이끌어낸다면 비록 몇 명의 외적이라도 어찌 소홀히 취급할 수 할 것인가. 이를 비변사에 말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복정 감계는 비록 경리의 분부가 있었으나 급하게 처리하면 아예 사로잡아 데려올 수 없게 될 것이며 만약 여유를 가지고 달려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혹시 스스로 힘쓰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상의 하교가 매우 마땅합니다. 별도로 훈련 도감으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만 교활한 외적이어서 도망칠까 염려되니 별도로 무사를 정해서 엄중히 지키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호주 참판 정광적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한데 신은 매우 어리석고 고루한 사람으로 외람되게 과거에 급제하고 성명을 많아 좋은 벼슬을 모두 거쳤으니 항상 벼슬을 제수받을 때마다 신은 스스로 지게 맞지 않음을 알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문을 닫고 들어앉아 숨을 죽인 지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지난 임진년의 삼경을 지키지 못하고 대가를 서쪽으로 떠나게 하였습니다. 신은 그때 오래도록 원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찍이 한마디의 말과 한 가지 계책도 드리지 못하여 사람들이 그러게 여기고 귀신도 꾸짖어 오래전부터 소문이 자자한데도 어영부영 남들의 꽁무니만 따라다녔으니 신의 불측함이 심하였습니다. 해서에 어사로 나가서도 나라에 조금도 보탬이 없었는데 임금께서 당사관으로 올리라는 명을 하셨으니 신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신이 후설의 직책을 맡은 것은 가보년 때부터였는데 보통의 사무에도 늘 부족함이 많았고 여인 몸으로 병도 많아서 직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책망을 듣고 있었습니다. 성은이 관대하시어 형벌을 주지 않고 동서 두 번진의 중책을 맡기시니 부임한 지 반년 만에 산부의 탄핵이 거듭 나오기도 했고 부임하자마자 낭패하고 돌아오기도 했으니 신의 봉직을 삼가하지 못함과 나라의 은총을 저버림이 이와 같이 극심합니다. 신이 금년번부터 또 임금의 측근에서 벼슬을 지켜온 지도 이미 8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고 어둡지만 자신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한가하게 물러가 있는 것이 편안한 줄을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늘의 변방 상황이 날마다 다급해지고 임금께서 침식이 불안하므로 조신들의 행직에 대한 국금이 심히 엄중하였기에 심란스럽게 그대로 있으면서 오래도록 유능한 사람의 별세기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이번 급수를 더 올리는 정교가 또 여망의 뜻 밖에 나왔으니 신이 처음에는 놀라다가 중간에는 의심했고 끝내는 두려워서 일어나를 방황하며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성명께서 위에 계시면서 정치의 채통이 이와 같이 전도되리라고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신은 들으니 벼슬은 현명한 사람에게 맡기고 덕망이 있는 이에게 주는 것이 바로 옛날 제왕들이 정치하던 큰 법칙이라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데 발탁해 올리고 덕망이 없는데 등용시키면 명기가 존중되지 못하여 인심이 해체되는 것이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용렬함은 큰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 앞에서 진단한 바와 같은데도 4, 5년 이래 뛰어오름이 너무 급하고 특별한 언전이 겹치니 신이 목석이 아닌 이상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두려운 것은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성상의 인재를 알아보는 발것이면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호주의 책임은 나라의 계획을 전제로 관장하는데 중국 군사는 연락부절하여 조달하는 비용이 날마다 많아지니 이러한 대제지가 출중하지 않은 자가 일 경우 이 벼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일개 한미한 신을 수용해서 중대한 자리에 앉혀 나라의 일에 무너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이 임금의 마음을 부질없이 어지럽혀 마지 않는 바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굽어 살피시고 급히 고치시어 어리석은 분수에 편안케 해주시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감격과 두려움을 금치 못하며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올립니다 했는데 사양치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동부승지 이철에게 전교하였다. 한 명령이 들어왔다 하기에 사람을 보니 거처하는 집이 바람도 가리지 못하고 금료도 공급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금료를 적지 않게 공급해야 한다. 쌀 5삭과 빈섬 수 30을 잎을 속히 제급해 주도록 하라.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정은 이이참이 대사관 연단무 사관 이상신 정은 주우집이다. 어서 아뢰기라.
상호군 조우경은 훈련도감 대장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외적을 토벌하러 나가 머뭇거리다가 끝내 외적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으니 매우 통분합니다. 나고카의 율에 따라 정죄하소서. 중군 조이와 윤담은 평일에 훈련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재물만 탐하여 지금 남쪽으로 내려 보낼 군사를 뽑아내는 즈음에 오직 뇌물이 많고 적음을 봐서 진퇴를 결정하므로 부대가 물러나고 흩어짐도 많게 되었다 하여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고 마음이 아프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아울러 나고카의 주위를 다스리소서. 사이의 권춘나는 국가가 위급한 때를 당하여 감히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상소를 올리고 돌아가기를 구했으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리가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하원군 이정이 죽었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우승지 박승종, 우부승지 최청건, 동부승지 이철이 아래기라. 놀라고 애통한 나머지 성후가 어떠하십니까? 황공하여 문안드립니다 하니 문안할 거 없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6일 개헌 세 번째 기사 동서반 이품 이상이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6일 개회 네 번째 기사 선정관을 보내 사로잡은 외적 복정 감계를 처참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6일 개회 다섯 번째 기사 왕세자가 중로에서 이 기사 위수 장세이철을 보내 문안하니 편안하다는 뜻으로 답해 보내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6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구려. 하원군이 죽어서 내 심정이 망극하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호상하는 일은 경기 황해 감사에게 유서를 내리고 또한 별치부를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6일 개해 일곱 번째 기사 이비에게 전교하였다. 도성지 윤담으로 자임하라.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6일 개해 여덟 번째 기사 제독 접반사가 아래였다. 경리가 외적이 아직도 임실과 남원에 있으되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또한 오래지 않아 물러가려는 뜻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부총 이 여매 등 세 장수를 제독 아문에 보내어 두세 차례 상의하게 하고 내일 장수 5사람과 군사 5,000명을 호남으로 보내 두 고을의 외적을 출격한다는데 아직 떠나지는 않았으며 어느 장수가 갈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략 들은 바에 의하면 전날에 뽑았던 이, 해, 파, 우 등 5 장수라고 합니다. 비록 확실치는 않으나 들은 바가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6일 개해 아홉 번째 기사 도성지 우준민이 병으로 면직하자 윤단무로 특채해서 대신하고 강신을 대사관으로 윤승훈을 대사헌으로 삼았다.